이번 시간에는 디젤 전자제어 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디젤 전자제어 장치 정비의 3페이지부터 39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 정비 나에게 맡겨라 백광렬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장치를 정비하게 되나요? 예, 오늘은 전자제어 디젤 엔진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현재 가솔린, LPG 엔진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젤 엔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군요. 그런데 선생님, 디젤 엔진이 그만큼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디젤 엔진의 장점 무엇이 있을까요? 예, 디젤 엔진은 열 효율이 높고 연료 소비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인화점이 높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취급과 저장이 위험이 적죠. 또 대형 기관 제작이 가능하며 경부하에서의 열 효율이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속에서의 큰 회전력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가솔린 기관과는 다르게 점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통은 고장이 없으니 고장이 적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강한 압축에 의한 압축열에 의해서 연소합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은 폭발 압력이 높기 때문에 각 부분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장점이 있으면 역시 단점이 있군요. 이외의 단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관의 출력당 무게와 형체가 클 수밖에 없고 폭발이 높다 보니까 운전 중 진동과 소음이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료 분사 장치가 매우 정밀하고 복잡해서 제작 단가가 비싸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또한 압축비가 높아 큰 출력의 기동 전동기가 요구됩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가진 디젤 엔진 정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오늘도 역시 VJ 엔진맨을 만나보고 가야겠죠? 엔진 정비 스타트! 디젤 차량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 알아보자. 전문가를 만나러 의정부로 향했다. 전문가님, 어디 계시나요? 여기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현장교수 오영동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디젤 엔진에서 자주 발생되는 고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디젤은 가솔린과 달리 디젤은 압축 착화 방식이며 가솔린은 고전압에 의한 정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디젤 같은 경우에는 연료 장치가 좀 고장이 좀 잦을 수가 있는데요. 특별한 그 고장은 없고 그 가솔린과 LPG, 디젤 똑같은 전자제어지만은 단지 연료만 디젤 경유를 쓴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주 발생되는 고장은 아무래도 그 연료 장치를 유심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게 특히 겨울에, 혹한기 겨울에 영하의 날씨에서 시동성이 좀 지연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연료를 사용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흡기계의 온도를 높여서 데펴서 시동성을 향상시키는 거죠. 걸리면 작동이 안 하죠. 시동 딱 걸릴 때만 작동되는 거죠. 뭐 똑같이 가솔린이나 LPG나 똑같이 시동성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한 템포 약간 딜레이 되는 그 시간밖에 없죠. 예열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겨울철에는 AL 장치의 고장이라고 판단되면 되죠. 아하, 디젤 차량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예열 장치에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해 봐야겠군요.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디젤 전자 제어 장치 정비 방법 알아봐야겠죠? 자, 오늘의 NCS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디젤 전자제어 장치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디젤 전자제어 장치 정비 중 점검, 진단, 조정하는 방법에 학습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안전 작업 절차에 따라 디젤 전자제어 장치를 점검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디젤 전자제어 장치의 세부 점검 목록을 확인하여 고장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차종에 따라 디젤 전자제어 장치의 관련 부품을 점검하여 고장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관련 부품 배선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판독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전자제어 장치의 작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디젤 차종에 따라 조정 부품들의 규정값을 확인하여 초기 설정 범위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젤 차종에 따라 조정 부품들을 준비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디젤 전자제어 장치 관련 부품의 조정을 위해 관련 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백리크 점검, 압축 압력 점검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는 엔진 본체 정비, 냉각 장치 정비, 윤활 장치 정비, 연료 장치 정비, 엔진 점화 장치 정비, 흡 배기 장치 정비, 과급 장치 정비,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정비, LPG, LPI 전자제어 장치 정비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로는 엑셀 페달 센서, 크랭크각 센서, 캠각 센서, 레일 압력 센서, 흡입 공기량 센서, 연료 압력 조절기, 레일 압력 조절기, 연료 가열 장치, 연료 온도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늘의 NCS를 확인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디젤 전자제어 장치 정비 실습에 앞서 몇 가지 정도만 좀 짚고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기관이라고 하는 것과 디젤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한번 볼까요? 가솔린 기관은 혼합기라고 하는 것이 연소실로 들어오고 그것을 압축하고 압축한 상태에서 스파크 플러그라는 불꽃에 의해서 연소가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 이 디젤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 그냥 순수한 공기만을 흡입하고 이것을 고압으로 압축을 하죠. 그때 압축 열이 대략 한 500에서 550도씨 정도의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온 고압의 그 공기에 연료를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스프레이를 하게 되죠. 그 이제 스프레이하는 그 부품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젝터라든가 아니면 분사 노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연료를 분사하면 그 주변에 열로 인해서 연료가 자연스럽게 연소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가솔린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 점화에 의해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 디젤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압축 착화 또는 자발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하면 연소 방법에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기관에서의 RPM은 어떻게 제어하고 디젤 기관에서의 RPM은 어떻게 제어하느냐. 가솔린 기관은 스로틀 밸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스로틀 밸브가 열리고 닫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결국은 스로틀 밸브가 열림으로써 흡입 공기가 다량 들어가고 흡입 공기의 양을 가지고서 결국은 RPM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스로틀 밸브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ACV 밸브라고 해서 요즘은 스로틀 밸브를 임의적으로 두긴 하지만은 그거는 근본적 목적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 있는 거고 뭐 EGR 밸브의 어떤 정밀 제어라든가 또는 뭐 디젤링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제어할 목적으로 별도로 설치하는 거고 결국은 가솔린 기관은 스로틀 밸브의 열림과 닫힘으로써 인해서 RPM을 제어한다. 반면에 디젤 엔진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만큼 연료가 많이 분사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연료가 많이 공급되면 RPM은 증가하는 거고 연료 분사량이 적어지면 RPM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솔린 기관하고 디젤 엔진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하면은
RPM 제어가 틀리죠, 그죠? 가솔린은 흡입공기량 제어, 디젤 엔진은 연료 분사량 제어로 서로 RPM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디젤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죠? 기존 디젤 엔진이라고 하면은 물론 뭐 연료 펌프도 있을 테고, 연료 공급 펌프, 분사 펌프, 연료 여과기 뭐 이런 것들은 다 대동소이할 텐데, 분사 펌프라고 하는 것에서 고압으로 밀어내면 그 고압의 분사량은 결국은 분배 파이프를 통해서 분사 노즐로 합성되고, 분사 노즐은 기계적인 상태에 의해서 연료가 그냥 분사되는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디젤 엔진도 좀 더 정확하게 계측하고 그거에 맞는 연료 분사량을 분사함으로써 인해서 배출가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제어해야 된다라고 해서 커먼 레일이라고 하는 CRDI 엔진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디젤 엔진에서는 기계식이었던 분사 펌프 방식에서 이제는 전자제어식인 CRDI 엔진으로 많이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CRDI 엔진에서는 눈여겨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펌프가 있죠. 펌프에는 저압 펌프라고 하는 것과 고압 펌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디젤 엔진, 기계식 디젤 엔진이다라고 하면 연료 분사 압력이 보통 한 120에서 130바 정도의 연료로 압력을 가해서 연료가 분사가 됐다라고 하면 CRDI 엔진 오면서 보통 1300바, 1600바, 1800바 정도의 압력으로 분사를 합니다. 그만큼 분사 압력을 높임으로써 인해서 연료의 알갱이, 이걸 보고 우리는 액적이라고 하는데, 이 연료의 알갱이를 최대한 미립화 시켜갖고 그만큼 연소적 효율을 좀 더 높이겠다. 그런과 동시에 배기가스, 디젤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매연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줄여볼 차원으로 분사 압력이 높아졌죠. 그래서 기존 타입에서는 공급 펌프가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공급 펌프와 분사 펌프가 있었다라고 하면 커먼 레일로 오면서 저압 펌프와 고압 펌프가 있고, 고압 펌프에서는 약 한 1500바, 1800바 정도의 높은 압력으로 밀어서 레일의 압력을 빡빡하게 채우겠죠. 이 레일에 찼던 압력은 결국은 분배 파이프를 통해서 인젝터로 공급이 되고, 인젝터에는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연료 분사량을 제어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존 디젤 엔진과 요즘 나오는 전자제어 디젤 엔진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나오는 전자제어 디젤 분사 장치의 연료 공급 계통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저압 펌프라고 하는 것과 고압 펌프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압 펌프라고 하는 놈은 이런 단점이 있어요. 고압으로 밀어내는 데는 자신이 있습니다. 고압으로. 근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아 올리는 흡입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흡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료 탱크에서부터 펌프까지, 고압 펌프까지 빨아 올리는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뭘 두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압 펌프라고 하는 것을 두게 되고, 보통 한 3에서 4바 정도의 압력으로 고압 펌프로 전송을 하면, 고압 펌프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료가 공급되는 압력 보통 한 1300바, 우리가 2세대 1600바, 그 다음에 커먼 레일 3세대 약 한 1800바 정도의 압력으로 가압을 해주죠. 그래서 저압 펌프와 고압 펌프가 따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요 중간에 연료 필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연료 필터는 가장 깨끗한 연료를 공급할 목적으로 필터링 해주는 역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연료 속에는 아무래도 수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또는 연료 탱크가 우리가 이제 밤에 야간에 이렇게 정차를 시켜 놓게 되면 그 공기 중의 온도와 연료의 온도 차이가 안 맞아서 수분이 응결돼 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는 크게 얘기하면 응축수라고 하는데, 이런 응축수가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연료 탱크에 물이 차게 됩니다. 그러면 연료 펌프에서 빨아 올린 물이 결국은 어디에서 걸러지느냐? 그렇죠. 연료 여과기라고 하는 것에서 걸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순수한 경유만 연소실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연료 필터라고 하는 거죠. 연료 속에는 파라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연료 속에 파라핀이라고 하는 것이 온도가 낮아지면 응고가 돼 버립니다. 비유가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왜 삼겹살을 굽다 보면은 기름이 떨어지죠, 그죠? 하얀색 그 투명한 기름이 떨어지는데, 이 기름이 온도가 높을 때는 유동성도 있고 하얗게 투명한 상태이겠지만은, 그게 온도가 낮아져서 식을 때 어떻습니까? 하얗게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연료 속에도 파라핀이라고 하는 성분이 온도가 낮아졌을 때 이렇게처럼 이 그 기름 성분에 있는 파라핀도 응고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연료 탱크 속에 저장이 돼 있던 연료가 파라핀이 응고돼서 연료 필터에 막혀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연료 공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질 못할 테고,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결국은 시동이 안 걸리거나 또는 시동이 걸린다라고 해도 정확한 엔진 출력이 나오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연료 필터에 보면은 연료에 히팅을 할 수 있는 열선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화시켜주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날씨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뭐 한 영하 20도 이렇게 낮아지면은 좀 비일비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시동이 안 걸리는 이런 결과가 좀 더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서 연료 필터에 히팅선을 감아 놓는 그런 형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압 펌프에서 연료가 왔던 것이 이제 레일로 공급이 된다고 했죠. 그 레일의 압력이, 거기에는 압력 센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압력을 조정해주는 압력 조절기라고 하는 것도 같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레일에는 연료를 분사할 수 있는 적정 압력이 항상 빡빡하게 차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요? 인젝터로 공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인젝터라고 하는 놈은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작동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컴퓨터가 ECU가 어디로? 인젝터에다가 전원을 공급하겠죠.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인젝터는 그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일종의 솔레노이드 밸브로서 열리게 되는 거고, 그 열릴 때 분사 레일에 있는 압력에 의해서 결국은 연료가 공급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료 공급이 이루어지는 기존의 예전의 노즐 같은 경우는 연료를 한 번만 분사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메인 분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메인 분사를 1회만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메인 분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앞전에 메인 분사하기 이전에 파일럿 분사라고 해서 연료를 미리 분사를 한번 해줍니다. 그 미리 분사한 연료의 압력을 가지고서 약간의 폭발 압력을 살짝 올려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엔진의 진동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요즘은 파일럿 분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분사 이후에 포스트 분사라고 하는 사후 분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후 분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DPF의 어떤 그 재생을 목적으로 사후 분사까지 같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기계식에서의 노즐은 연료를 1회 분사하는 메인 분사 한 번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요즘 인젝터 방식의 전자제어 방식 같은 경우는 연료를 메인 분사 이전에 파일럿 분사 2회, 그 다음에 메인 분사 이후인 포스트 분사 2회에서 총 5번의 연료를 분사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연료라고 하는 것을 끈끈이 칸칸 나눠 가지고 그렇게 분사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다단 분사라고 하죠. 자, 이런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그 전자제어 디젤 엔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요. 예, 연료가 예를 들어서요 4개의 실린더가 있다고 한번 우리 가정을 합시다. 4개 실린더. 예. 네. 그러면 1번 실린더, 2번 실린더, 3번, 4번 4개의 실린더의 연료가 동일하게 분사가 돼야만이 똑같은 폭발 압력이 형성되겠죠. 근데 3번 실린더가 유독 분사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거기에는 폭발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동차는 언밸런스에 의해서 울컥거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2번 실린더는 1번, 3번, 4번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연료가 분사가 되는데 2번만 유독 적게 분사돼요. 그럼 2번 실린더의 폭발 압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니까 역시 자동차는 울컥거림이라든가 진동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통에 동일한 연료가 분사되는 게 가장 최적일 겁니다. 근데 예전에 기계식에 사용됐던 연료는 연료장치에서 분사 노즐에서 연료가 지금 얼만큼 분사가 되는지 분사량 불균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기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기계식 분사 노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제어식 디젤 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젝터라고 하는 곳에서 분사되는 연료량을 직접 계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계측할 수 있는 장비가 좀 비싸겠죠, 그죠? 그래서 현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필드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인젝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젝터에서 분사되는 연료량을 직접 몇 cc가 분사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남는 연료가 탱크로 리턴이 될 거예요. 리턴. 그래서 리턴 호스를 제거를 하고 지금과 같이 이런 비커에다가 리턴 라인에다가 꼽아둘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4개의 실린더에 동일한 연료량이 리턴이 돼야 정상이겠죠. 근데 하나의 실린더가 리턴량이 적다라고 하면은 그 실린더에는 연료가 많이 분사됐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분사됐으니까 리턴량이 적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의 실린더의 리턴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해당 실린더의 연료 분사량이 적게 분사가 됐겠죠. 그래서 분사량이 직접 얼만큼 분사가 되는지를 계측하는 것이 아니고 리턴되는 양이 동일한 건지, 리턴되는 양이 비정상적으로 어느 하나가 많은 건지 또는 어느 하나가 적은 건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 연료 분사량이 얼만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테스트하는 테스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백니크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접 설치를 한번 해보고 해서 리턴되는 양이 얼만큼 되는지를 계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턴 파이프가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리턴 파이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리턴 파이프에 자, 여기 부분을 클립이 돼 있는데, 자, 클립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클립을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턴 파이프 부분의 포트를 자,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했고요. 자, 이렇게 지금 리턴 파이프를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백리크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인데, 자, 지금 여기 파이프 요것을 자, 지금 보니까 이쪽이 앞쪽입니다. 앞쪽 1번, 2번, 3번, 4번 인젝터인데, 자, 요걸 뺀 것을 1번 인젝터에다가 자, 장착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커에다가 자, 2번 노즐의 리턴 파이프 라인에 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3번 리턴 파이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리턴 파이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현수 씨 시동 좀 한번 걸어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연료가 이렇게 리턴돼서 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다 차게 되면 여기 이렇게 차곡차곡 차일 거예요. 자, 그래서 백리크를 측정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무부하 상태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악셀 페달을 가속해서 약 2500rpm에서 레이싱한 상태로 해서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무래도 가속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측정은 가능해지겠지만은 아무래도 엔진에 좀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회전 상태로 측정을 하고, 이게 여기 한 이만큼 정도 찰려면은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잠시 시동을 걸어놓고 좀 대기하겠습니다. 자, 현수 씨 지금 한 차량을 한 15분 정도 시동을 걸어놓고 지금 정지된 상태인데, 지금 연료 리턴량 보이시나요? 네, 연료 리턴이 보이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거즘 다 비슷하죠? 비슷하게 네. 일정한 느낌이 뭐 듭니다. 누구 하나 논하지 않죠. 못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뭐 높거나 또는 네. 뭐 낮거나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리턴되는 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연소실로 인젝터에서 분사된 연료가 골고루 지금 분사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가 비정상적으로 좀 진동이 좀 심하거나
또는 가속 성능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간단하게 이렇게 리턴량을 체크해 가지고 해당 실린더의 인젝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백리크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백리크 테스트기를 통해서 저희가 연료 리턴량을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에는 이제 전자제어 디젤 엔진에서 스캐너를 활용해 가지고 압축 압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스캐너가 있죠? 네, 선생님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단기를 이용해서 지금 해당 차종에 내가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모드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압축 압력 및 연료 계통 점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약간 로딩 시간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전자제어 디젤 엔진이 나오면서 많이 뭐 좋아진 부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아진 부분도 있는데 네. 어쨌든 배출가스 규제 차원에서는 전자제어에서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 지금 우리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압축 압력 테스트죠. 그죠? 자, 이렇게 1번. 해서 엔터 누르고 자, 다시 엔터 누르고 사실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네. 다시 한 번 더 엔터 누르고 자, 크링킹 하겠습니다. 크링킹 김종규 도와주세요. 자, 됐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의 수치값이 다 떴죠? 네. 자, 1번 실린더의 압축 압력, 2번, 3번, 4번 실린더 각각의 압축 압력이 지금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차가 너무 크지는 않는지 또는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은 건지 하나는 또 비정상적으로 너무 낮은 건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봐서 보통 217에서 218, 220 뭐 이 정도니까 거의 편차가 편차가 없네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디젤 전자 제어 장치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기대에 부응하는 학습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디젤 전자제어 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가 한 번 더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디젤 전자제어 장치는 점검, 진단, 조정하기 총 2회와 디젤 전자제어 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 1회의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모두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두 학습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디젤 전자 제어 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 1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의 차이는 가솔린 기관은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 점화로 연소를 하고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 자발화 연소를 합니다. 그리고 가솔린 기관은 공기량으로 RPM을 조절하고 디젤 기관은 연료량으로 RPM을 조절합니다. 기계식 제어 방식 디젤과 전자식 제어 방식 디젤의 차이점은 기계식 제어 디젤은 공급과 분사 펌프가 한 개이고 전자식 제어 디젤은 고압 펌프와 저압 펌프가 있고 인젝터에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식 제어는 연료가 1회 분사로 이루어지고 전자식 제어는 연료가 본분사 이전에 2회, 본분사 1회, 본분사 이후에 2회로 총 5회 분사합니다.